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만 가장 많이 진행해온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해원수 5만 7천여 명이 활동 중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가운데 실제로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저는 면허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정지 구제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 절차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여러 실제 경험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무료 질문을 남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축적된 실제 사건 데이터, 검찰의 구형 패턴, 법원의 선고 흐름과 결과를 GPT에 학습시켜 사건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벌금 가능 구간, 약식 구공판 진행 가능성, 실형 가능성,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터넷 추측이나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라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하단에 안내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동승자 문제입니다. 아니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라는 말로 정리될 사안인지 묻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지인이었고 저는 그냥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 동승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동승자에게 방조가 있었는지라는 점입니다. 왜 동승자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 법은 음주운전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죠. 수치가 낮거나 이동거리가 짧다고 해서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 기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도 말리지 않았거나 사실상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면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부릅니다. 직접 운전한 경우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사안에 해당되죠. 아니 차를 얻어 탄 것뿐인데요. 이렇게 느끼는 음주운전 동승자도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죠. 하지만 법은 결과보다는 태도를 봅니다. 위법한 행위를 알고도 관망했는지 아니면 동조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처벌이 성립되는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거나 만취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지점이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는지인데요. 운전을 권유했거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경우, 차량이나 열쇠 제공에 정황이 있다면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단순 단속인지 사고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 범위도 달라지는 구조죠. 다만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최근 판결 흐름을 보면 음주운전 동승자를 자동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지방법원 사건을 보면 조수석에 앉았던 A는 벌금형, 같이 탑승한 B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A는 과속과 신호위반에 웃으면서 호응을 했고 B는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탑승한 정황이 인정된 거죠. 즉 동승자의 태도와 상황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면 운전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집이 가까워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방조 인식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지점입니다. 단순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겠죠.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까지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무상 매우 드문 편이고요. 경찰 조사 역시 대부분 운전자 위주로 진행이 되고 동승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경우라면 굳이 문제 삼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상 태도가 불량하거나 음주자에게 운전을 강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봐주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구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진술을 꾸미거나 사실과 다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운전자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사건 전반의 흐름을 정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2026년 1, 4분기 기준 모두사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집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도로교통법 사건을 겪고 나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이번에 진짜 실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떤 건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형량 예측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례 분석입니다. 이 자료는 몇 개월 나왔다 같은 결과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준 양형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각 사건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법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책자에 담아두었습니다. AI 형량 예측이 지금 사건의 위치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도구라면 이 사례 분석 책자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두사 행정사 네이버 카페로 이동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사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